자, 이번 시간에는 브레이크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 브레이크다운. 자, 물론 머신이 아니고 컨베어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다운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 머신에서 브레이크다운은 어디서 등록하느냐면은 머신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브레이크다운 탭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다운.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브레이크다운을 추가한다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브레이크다운들이 이렇게 추가될 수 있어요. 최대 1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장나는 종류가 어떤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셋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고장나는 거 종류가 무엇이냐 그걸 등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available time이냐 busy time이냐 또는 오퍼레이션 횟수를 기준으로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몇 회를 갖다가 이것이 사이클이 돌고 나면은 고장이 나느냐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선 available time이 뭐냐면은 우리 작업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종료가 되는 기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같이 계획적으로 기계를 돌리지 않는, 즉 시프트 상으로다가 계획적으로다가 작업을 하지 않기로 된 시간 빼고 작업을 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 가능한 시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기계인 경우는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공장에서 점심시간에 전기를 끄고 퇴근 후에 전기를 끈다 하면 전기가 들어와 있는 그 시간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얼마마다 한 번씩 고장이 나느냐 해서 타임 비팅 페일리어, 타임 비팅 페일리어라고 하죠. 시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20분마다 고장이 난다. 근데 여러분들 이 타임 비팅 페일리어라는 건 무슨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 기계가 운영되어 딱 고장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부터 수리하는 시간 상관없이 고장이 나는 그 순간부터 다음 고장이 나는 순간 그 순간까지가 TBF, Time Beating Failure고요. 그걸 평균해가지고 MTBF라고, Mean Time Beating Failure 이렇게 합니다만, 고장이 나는 그 순간부터 다음 고장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수리 시간은 상관없이 그걸 갖다가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페어 타임 해가지고 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네거티브 익스포넨셜 10분 걸립니다. 이런 분포로 등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고장이 나는 경우에 사이클 중에도 고장이 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시스템 실행을 갖다 효과적으로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체크 온의 스타트 오브 사이클, 사이클이 시작되는 순간에만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하겠다. 이런 옵션을 갖다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액션은 다운 해가지고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액션, 밸런스 값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을 때 투입되어야 되는 작업자, 웨이버 001, 2명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액션은 리페어, 이건 액션은 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수리가 다 끝났어요. 이 시간이 지나가죠. 리페어 타임이 지나서 다시 가동이 시작될 때 그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이걸 등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아웃풋 옵션이 있는데 이 아웃풋 옵션이라는 건 이 기계가 딱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는데 수리할 때 이 기계 안에 있던 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부품이 불량으로 처리된다 했을 때는 여기다가 아웃풋 룰에다가 특별한 특정 버퍼에다가 푸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푸시 투 스크랩 해가지고 스크랩 처리해버리는 거죠. 쓰레기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품은 못 쓰고 새롭게 다음 부품이 요 리페어가 끝나면 이 부품은 스크랩 처리되고 바로 새로운 부품에 끼어들어야 되겠죠. 그런 걸 갖다가 옵션으로 체크하는 거고요. 이건 그냥 놔두면은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부품은 계속 사이클 처리돼가지고 정상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은 아웃풋.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크랩 처리가 된다든지 해서 나갈 때 어떤 액션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업 온 리페어 해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고장이 났어요. 90일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계 안에 셋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셋업이 예를 들어서 100번에 한 번씩 셋업을 한다. 100번에 한 번씩 드릴을 교체한다. 근데 고장이 났을 때 보니까는 이게 벌써 99번, 오퍼레이션 99번을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 수리를 해야 돼. 그랬을 경우에는 그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왕에 수리했으니까 드릴도 지금 갈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 때나 막 가느냐? 그게 아니고 99% 이상 사용했을 때 100회라고 지정이 됐다면 드릴을 가는 게 100회마다 한 번씩 가는 걸로 지정이 됐다면 어차피 99회까지 왔으니까 한 번 더 돌리고 그때 다시 기계 세워서 셋업하지 말고 지금 셋업하겠다라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vailable time이 아니라 뭐였죠? busy time이 있습니다. busy time은 이 available time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뭐냐면 기계가 보면 이 항상 가동이 되는 게 아니죠.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뒤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뒤에 버퍼가 꽉 차가지고 못 내보낼 때 또는 할 일이 없어서 해서 오지를 않아요. 부품이 여기서 부품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계는 사실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 특히 예를 들어서 드릴 날을 교체한다든지 드릴이 고장이 나는데 전기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드릴 날이 부러지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정밀 가동 시간이라 그러는데 정밀하게 어떤 작업을 하는 시간, 즉 드릴이 몇 시간 동안 쓰고 나면 고장이 난다. 그랬을 때 정밀하게 가동된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비지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지타임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머신 스태투스가 표현되죠. 그와 같이 정밀하게 가동된 시간만을 기준으로 고장을 발생한다. 이것이. 그래서 정밀 가동 시간에 그 합쳐가지고 얼마마다 한 번씩 고장이 나느냐 200분마다 고장이 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분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익스펜셜 200분이다. 그리고 액션은 다운 해가지고 고장 났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그걸 갖다 수리할 때는 어떤 작업자가 투입되느냐 리페어 타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그리고 리페어가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떤 액션이 시행되느냐. 여러분도 우리 액션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등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옵션을 갖다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셋업 옵션 이왕 고장이 났으니까 셋업을 하겠다 하는 것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록 가능한 그 브레이크다운이 뭐가 있냐면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이죠. 몇 회 하고 나면 고장이 난다 했을 때 여기는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을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횟수 기준으로다가 보니까 200회를 갖다가 사이클 돌리고 나면 고장이 난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리페어 타임 똑같이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지정했던 거하고 앞에 것들하고 똑같은 항목이 등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계속 등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밑에 브레이크다운 팩터스 해가지고 셋업과 마찬가지로 이거 인터벌이라든가 듀레이션 수리 시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의 비율을 갖다가 일단 너무 자주 하는 것 같다. 이걸 1.5배로다가 수리 시간을 갖다가 0.7배 줄여보자. 그랬을 때 상황이 어떠냐. 이걸 쉽게 공통적으로 여기에 배수를 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420분인데 1.5배 하면 610분마다 고정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팩터를 갖다가 등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걸 돌리면은 실질적으로 이 기계가 브레이크다운도 있고 셋업도 있고 다양한 것 때문에 많이 간섭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간섭을 받다 보면은 그 원래의 사이클 타임보다 훨씬 느리게 작동이 됩니다. 원래 사이클이 어양분포로다가 3분, 평균 3분이었다면 실질적으로는 5분도 되고 6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5분마다 파트가 하나씩 뛰어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각 머신에 어떤 셋업이나 브레이크다운이 등록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used, right 클릭 해가지고 used라는 걸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은 이 used가 아니군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썸머리를 갖다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은 이 M1이라는 머신이 퀀티티가 한 개고 타입은 싱글 머신 타입이고 브레이크다운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리페어할 때 작업자가 투입이 안 된다. 사이클에도 작업자 할당 안 됐다. 인풋 룰은 시퀀스 룰이다. 아웃풋 룰은 푸시 룰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가면은 또 셋업에 대해서 셋업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도 등록이 되고 전반적인 것 갖다 썸머리 해서 보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유스트를 갖다 설명해. 유스트라는 거는,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셋업, M1 셋업이라는 변수를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라이트 클릭해서 유스트 하면은 그 유스트라는 요 엘리먼트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자, M1 언더바의 셋업이라는 건 타입이 변수, 베리어블이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액션은 스타트에서 사용된다. 액션은 스타트 셋업에서. 어디서? M1이라는 엘리먼트에서 사용되고, 그 M1이라는 엘리먼트는 무엇입니다. 또 다른 데서 사용되는데, 셋업 1 익스프레션이라는 데서 사용된다. 셋업 1에서 익스프레션, 수식을 집어넣었죠? 거기 사용되고, 그게 어디냐? M2에서 사용된다. M2에 그 익스프레션에서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M2라는 거는 엘리먼트는 머신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게 있냐면 그 first breakdown and repair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마드를 갖다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그걸 관찰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 기기가 고장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을 갖다 만들 수 있냐면, 이 머신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툴바에 보시면 망치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first breakdown 해가지고 이 망치를 딱 클릭하게 되면 이 기기가 이거 보시면은 이 breakdown, 빨간색이죠. breakdown 상태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이걸 누르면 선택된 상태에서 이 스패너 같은 걸 누르면 리페어, 수리가 되는 상태. 그래서 임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 기기를 고장내보고 고장낸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자. 버퍼에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 기기는 수리해보자. 이번에는 이 기기를 한번 고장내보자. 고장났죠?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줄어들겠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되네요. 이와 같이 특정 머신을 갖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시키거나 리페어 할 때 이와 같이 first breakdown, repair, first repair 이 툴바를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을 할 때 하는 건 아니고 마들 작성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보기 위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버퍼 같은 걸 고장낼 수는 없겠죠. 버퍼를 누른다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이라든지 컨베어라든지 이와 같이 우리가 고장을 브레이크다운 항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툴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다가 머신에서 셋업과 브레이크다운을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 퍼스트 브레이크다운 셋업에 대해서 퍼스트 브레이크다운 그리고 리페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머신의 타입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